일본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애도 싫고 결혼도 싫고 돈도 필요 없고 출세도 관심 없다고 말하는 세대가 등장했어요. 2024년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68만 명, 같은 해 사망자는 160만 명입니다. 출생아의 2배가 넘는 사람이 매년 죽어가는 나라가 됐기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이름이 바로 사토리 세대입니다. 득도한 수도승처럼 욕망을 내려놓은 세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집단적 절망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토리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깨달음을 뜻합니다. 불교의 해탈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 거창한 단어가 왜 일본 청년들에게 붙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17년 일본의 한 컨설팅 업체가 16세에서 35세 청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26%가 자신이 사토리 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스스로를 욕망 없는 세대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거의 모든 것입니다. 여행을 안 갑니다. 일본 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20대 해외 여행자 수가 2000년 420만 명에서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술을 안 마십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회식 문화가 강한 나라였는데 사토리 세대가 등장하면서 알코올 소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자동차를 안 삽니다. 일본 자동차 공업회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중반 면허 소지자 중 실제로 운전하는 비율이 1999년 74.5%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옷을 안 입고 스포츠도 안 하고 취미 활동에도 돈을 쓰지 않아요. 이들에게 소비란 그저 낭비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M4 세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포기한 세대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M4 세대의 포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내린 고육지책이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다시 뛰어들어요. 부동산 붐이 불면 영끌에서라도 투자에 뛰어들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도 과감하게 돈을 넣습니다. 대박의 꿈을 완전히 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토리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의 포기는 해탈이에요. 애초에 욕망 자체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투자라는 개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더 벌어봐야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한 토크쇼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능력을 키워서 멋진 독일차 같은 거 사고 싶지 않냐고요. 그 청년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정색을 하면서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이 기성세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시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토리 세대는 대략 1987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시기가 일본 역사에서 어떤 시기인지 아시나요? 바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시작되고 지속된 시기입니다.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 후 바닥을 기던 그 암울한 세월이죠. 이들에게 일본의 경제 호황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옛날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황만 봤거든요. 1995년 일본 GDP가 5조 달러였는데요. 2021년에도 여전히 5조 달러입니다. 26년 동안 나라 전체가 성장을 멈춘 거예요. 1991년에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던 일본이 2021년에는 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사토리 세대가 자라면서 본 풍경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부모 세대인데요. 사토리 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신인류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는 1980년대 후반 거품 경제가 절정이던 시기에 청춘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 거품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리 세대의 부모들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항상 생계 걱정에 시달렸고 일에 쫓겨 집에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교육비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토리 세대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거든요. 간신히 회복되나 싶던 일본 경제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이들은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2011년 진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 사토리 세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래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걸 말이죠.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거대한 힘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 모든 게 좌우된다는 걸 체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애초에 손을 뻗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사토리 세대, 바로 앞 세대인 빙하기 세대예요.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세대와 사토리 세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빙하기 세대는 은둔을 선택했습니다. 니트족이나 히키코모리로 사회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거죠. 이들이 은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유했던 부모들의 존재였어요. 빙하기 세대의 부모들은 경제 호황기에 자산을 쌓은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일을 안 해도 먹여 살릴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리 세대는 다릅니다. 애초에 부모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은둔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생존 전략이 바로 해탈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를 삭제한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사토리 세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2024년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5,780만 명 중 비정규직이 2,126만 명으로 37%를 차지해요.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놀라운 건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2023년 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비정규직 중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답한 사람이 73만 명이나 됩니다. 10년 전보다 14만 명이 증가한 수치예요. 반면에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이 됐다는 응답은 오히려 5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규직이 될 기회가 있어도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규직이 되면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업무가 따라옵니다. 사토리 세대의 논리는 이래요. 돈을 더 많이 받아봐야 쓸 곳이 없는데 왜 더 힘들게 일해야 하냐는 거죠. 일본의 집단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토리 세대 직장인들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어차피 정규직이 될 것도 아닌데 왜 필요 이상의 일을 해야 하냐고요. 지시받은 일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현실주의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여행은 낭비다. 열심히 노력해봐야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래의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바쁘고 멋있게 살고 싶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출세는 관심밖의 일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일하는 곳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의점 같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이런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는 거죠. 답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에요. 사토리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개인 기기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 아니 무료로도 엄청난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 세대들이 큰 돈을 들여서 누렸던 오락이나 정보와 소통을 이들은 거의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SNS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굳이 큰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할 동기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소비할 게 없으니 수입도 최소한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혜성처럼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100엔숍 다이소예요. 모든 제품을 100엔에 판매하는 다이소의 폭발적 성장은 사토리 세대의 등장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저렴한 물건만을 선호해요. 품질보다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노력과 경쟁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토리 세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절약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누군가는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비는 트렌드를 만들고 트렌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요. 새로운 수요가 생겨야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전체 세대가 소비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형태나 방식의 제품들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과거부터 꾸준히 만들어지고 팔려온 제품들이에요. 일본에서 새로운 브랜드나 기업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혁신은 대부분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는 젊은 세대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이죠.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면 사회 전체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바로 패션이에요. 사토리 세대도 패션에만큼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SNS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자신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사토리 세대 자체에서 나온 자발적 변화는 아니에요. 외부 동력인 SNS가 만들어낸 현상이죠. 결국 사토리 세대 내부에서 새로운 트렌드나 문화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투표도 잘 안 하고 사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런 정치적 무력감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은 기존 세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사토리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심각해요. 2024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68만 6천 명으로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 정부 예측보다 14년이나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둘러싼 복합적인 장벽들이 존재하며 현재의 추세는 억제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이라고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상황을 조용한 긴급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 없이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토리 세대가 갑자기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혼 자체가 인생의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일로 인식되거든요. 그 변수 때문에 자신의 안정적인 삶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결국 이민 정책 같은 부가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확대의 소극적인 일본의 정책 기조는 이 문제 해결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 인구 자연 감소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나라예요. 최근 들어 사토리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처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요. 소설, 편의점 인간 같은 작품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세대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놀라운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토리 세대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말까지 들리거든요. 근검 절약을 실천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겉보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사토리 세대가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부모 세대보다 높게 나왔어요. 일본 내각부의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65.9%, 20대 여성의 75.2%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부모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20대였을 때보다 15에서 2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세대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일본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반면 사토리 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었어요. 실망도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니면 체념이 만들어낸 착시일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현상이 자기 강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정체되면 젊은 세대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무력해지고 소비를 줄이고 도전을 포기하죠. 그러면 경제가 더 침체되고 그러면 젊은 세대가 더 절망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에요. 일본의 1.15명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 4.9%, 2010년 3.5%, 2024에는 2%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기 전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한국의 201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이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비슷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물론 한국인의 정서가 일본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에는 아직 영끌이나 투자 열풍이 있거든요. 계층 이동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입니다.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그냥 쉬고 싶어서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본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10년 후 한국의 모습이
지금의 일본과 같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토리 세대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 사회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젊은 시선과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것, 그게 한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이 멈추고 소비가 멈추고 출산이 멈추고 결국 나라 전체가 멈추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그 길을 30년째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